온통대전 2.0은 단순히 캐시백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을 담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향유하면서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기능 강화에도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순환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온통대전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 그리고 기본 캐시백은 10%를 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추석을 맞이하는 9월은 캐시백 15%를 제공할 것이고, 12월까지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12월 연말에 추가적인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공평한 기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취약계층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그 역진성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취약계층에게는 이것과 상관없이 13%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청년 창업 등에도 기본에 3%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착한 가격 업소에도 15%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지원금을 연결해서 우리 온통대전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팀이윤 프로젝트 등 21개 사업에 총 23억 원이 담길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결혼장려금, 농민수당 등 50여 개 사업 총 300억 원 정도의 정책 자금들을 연결해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도 함께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9개사들을 연결해서 이 앱 내에서 그 마일리지들을 연결해서 지역 앞에 온통대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일리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 포인트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걷기 보상, 출석 체크, 대중교통, 시설, 방문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정립돼서 이 포인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권 분석 서비스, 그리고 시범적으로 올해 한 2-3개 지역 골목형 상점가에서 QR 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몰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땡겨요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우리 온통대전 내에서도 우리 지인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현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함께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앞으로 온통대전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AI를 기반해서 시민생활 경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플랫폼을 2028년도까지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했는데요. 1단계는 지금
그동안 오늘 설명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26년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27년도까지는 서비스 기능을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지원금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해서 다양하게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포인트 전환도 확대하고 또 QR 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그리고 KPS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함께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2028년도까지는 지금 이 관련된 플랫폼 구축을 완성해서 독자적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또 관련된 연계 사업도 추진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두 가지 큰 틀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28년도까지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지역 앞에 온통대전이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됐다 한다면, 이제 이 민생 백신을 넘어서서 우리 시민 모두의 공동체, 그리고 시민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골목 경제도 함께 활성화시키고 살려나가는 기능으로서의 온통대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통대전과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디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비를 600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보를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지 요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통대전을 통해서 총 소비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올해 총 사업비가 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됐던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 12 매칭 거의 없는 국비를 사실상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 쓸 국비를 땡겨 쓴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11호 177억 원을 했고 이해 추경에 216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시가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13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남은 시간에 사용될 총 금액은 691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갔을 때도 저희 대전시가 총 사업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200억 정도, 1,000억에서 1,200억 사이 정도 시비를 확보하면 구비와 매칭해서 차질 없이 10%의 캐시백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이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후보 시절에 고유가 피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와서 시의 살림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의 재정상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천억 이상 들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대전시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고, 대신 이 온통대전 지역화폐에 일종의 재난지원 성격을 담아서 15%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역 내에서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핑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많은 예산을 우리 대전시가 포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전시에게 매우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정부의 예산을 끌고 와서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시도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지금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재정 여건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민생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것이 대전시 또 시장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캐시백 포인트는 아까 설명했듯이 올해 그 9월부터 시작이 되고 10%를 기본선으로 해서 캐시백 기능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다만 올해 9월 추석이 있는 달은 15%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또 12월 연말이나 설 때 별도의 이벤트 추가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늘 지적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캐시백 기능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어려운 사람은 기회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의 지적, 그것은 뭐 역진성이라고도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취약계층한테는 상시적으로 13%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모두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년도까지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금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기능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어떻게 다양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축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올 한 해 동안 써 보면서 어떤 기능을 더 필요로 하는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단계에 맞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간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체감을 주듯이 그분들한테는 그 돈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거는 우리 그 과장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카드 사용하듯이 부담 없이 당분간은 저희가 풀어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앱을 따로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예, 지금 현재는 다 풀어놨고요. 지금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서비스의 질이 다른데 기존의 앱을 써도 새로 우리 출발하는 1.0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느냐가 질문의 핵심인 걸로 보여져요. 그 세부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캐시백 부분은 쓰는데 중요한 캐시백 부분은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캐시백 부분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추가되는 기능들은 앱을 다운 받아야 그 화면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캐시백 기능만 있었을 때는 그 앱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에 아예 개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 앱을 다 다운받기 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지금 새로운 앱 아이콘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서부터나 올려놓게 되면 먼저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9월 1일서부터 또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그 유리 새롭게 다운받는 유리 업데이트 유리 가지면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시기를 정해서 하려고 지금 기술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유치부에서 대전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국군사관학교가
통합하느냐,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갈 거냐는 국방부의 보도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요. 국군사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세 개의 사관학교가 통합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전이 이런 지리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가장 우수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의 자원대라는 교육 관련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그만큼의 충분한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계룡대라든지 인근 군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있어서 연계된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위치였고 무엇보다도 사관학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 인력, 지원 인력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에 단순한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 무기체계에 대한 그러한 훈련들,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교육 연구 기반 시설들이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잘 갖춰진 도시 여건이라는 것이 통합 국군 사관학교로 입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대전에 입지해서 오히려 사관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이 훨씬 더 개선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 대전시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특성과 잘 맞는 기관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도 저도 그렇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수시로 국회와 정부들을 접촉하면서 대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그 기관과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률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할 뿐이고 지금 통합 관련 그 기관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도 함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충청권 연합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대전에 그리고 충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